회사에서, 일상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부탁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후회한 적 있나요? 이런 부탁을 하면 사이가 나빠질 거야. 괜히 말했다가 거절하면 어떡해? 제대로 부탁할 자신이 없어. 이런 이유로 내 감정이나 생각을 전하거나 어떤 부탁을 하려다 포기하지는 않았나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꼬였던 인간관계가 풀리고 행동에 자신감이 붙어 인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탁의 기술과 함께 말투를 조금만 바꿔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생이 술술 풀리는 4가지 대화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탁의 기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으며 살아갑니다. 잘 부탁해서 일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탁이 어려워 혼자 끙끙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더 완벽해라고 생각하거나 부탁하면 민폐하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부탁을 잘 하지 못해 많은 업무량을 혼자 처리하느라 날마다 야근을 하는 신세일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처신입니다. 일은 부탁하고 부탁받는 관계가 있기에 성립됩니다. 무언가를 요청하는 일이나 부탁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부끄럽게 여기거나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용기 내어 부탁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외국계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했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약 중인 노마치 미츠카는 자신의 책 비서의 대화법에서 부탁을 잘하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도 처음엔 주위 사람에게 부탁하자라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던 터라 매번 일에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모두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나자 마침내 주위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상대방에게 존경의 뜻을 담아 기분 좋은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얼른 말하지 그랬어요. 그런 건 제가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얘기 안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마치 씨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기다리던 참이에요. 드디어 말씀하시네요. 어느 부분을 도와주면 돼요? 그는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올 만큼 기뻤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말을 고르고 부탁할 내용을 간결하게 정한 뒤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면 부탁이 성사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탁하는 타이밍은 자신이 편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한 시간이어야 하고 내용은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거나 서투른 일이 아니라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런 배려가 부탁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맙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긴히 상의할 일이 있는데요와 같은 말은 연장자인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표현이라고 노마치 씨는 말합니다. 2. 거절의 기술. 자신과 상대방의 경계선이 애매하거나 전혀 없으면 타인에게 휘둘리고 싶습니다. 계속 휘둘리다 보면 자신의 중요한 에너지를 빼앗기고 맙니다. 본래 힘을 쏟아야 할 곳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차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류가 없는 사람, 불필요하게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 싫은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어야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동료나 친구의 만나자는 제안은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요? 미안해.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 전화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나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미안해. 지금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 고마워. 그런데 별로 그 콘서트에는 관심이 없어. 거절 방법이 의외로 단순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나치게 걱정하며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문자를 보내지? 어느 타이밍에 전달하지? 거절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지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게 됩니다. 거절을 잘 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괜한 핑계를 대지 않는다. 둘째, 되도록 빨리 거절한다. 셋째, 거절하는 이유를 말한다. 3. 칭찬의 기술. 칭찬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본심이 담겨있지 않은 칭찬은 상대방에게 빈말처럼 전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과장되게 치켜세우지 않고 좋았던 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편하게 말한다면 상대방에게 그 칭찬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칭찬의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합시다. 첫째, 건성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둘째,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칭찬한다. 셋째,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칭찬한다. 이 3가지 포인트를 살려 다음과 같이 표현해봅시다.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네요. 도움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니 기운이 생기네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부분을 찾아 적절한 타이밍에 칭찬해보는 건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4. 심적 거리감 조절의 기술. 나이 지긋한 어른들에게선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물 흐르듯 살아라.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 흐르듯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인생보다 혹은 사람을 피하기만 하는 인생보다 그 중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비서의 대화법에서는 상대방과 대화했을 때 받은 느낌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심적 거리감을 각각 정해볼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이야기해야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50%, 70%, 90%, 120%와 같은 식으로 나와 상대방의 사이에 심적 거리감을 정하면 자신이 바라는 친밀감으로 상대방을 편히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궁합이 맞지 않는 불편한 상사가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50% 정도의 심적 거리를 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편하게 대화를 한다면 업무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좋다 싫다 흑백 논리로 구분해 놓지 말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으니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50% 정도의 심리적 거리를 둔 채 먼저 말을 걸어보고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면 다양한 색채들로 넘쳐나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정 성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어려움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게 편해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일해도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더 많은 일도 수월히 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비서의 대화법은 그런 사람들의 33가지 특별한 대화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속 시원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대화의 기술도 쉽고 간결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투를 조금만 바꿔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말은 부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과 수월한 관계를 유지해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술술 풀리는 대화법을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